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칸토어의 대각선 논법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수학 정도의 개념만을 가지고 잘 증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칸토어의 대각선 논법을 왜 하냐? 사실 이 내용은 대학교 1학년 때 수학과 전공 과목인 집합론에서 처음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칸토어란 사람이 만들어낸 증명법이고 보통 이제 집합론이다 보니까 뭐 실수 집합, 자연수 집합 이 사이의 관계를 연구할 때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등장해서 그 두 집합의 차이점을 보이는데 사용됐던 증명법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고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하는 이유는 2024년 수능 특강 독서 174페이지, 그러니까 2025학년도 수능 대비하시는 분들이 보는 그 연계교재 과학기술 두 번째 지문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지문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건데, 처음에 무한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한에 대한 철학적 개념을 좀 소개를 하면서 쭉쭉쭉쭉 가다가 갑자기 칸토의 대각선 논법이 나와요. 자, 이 지문의 내용들을 보면 대각선 논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게 유리수 사이엔 유리수 계속 있고 조밀성, 유리수의 조밀성, 영어로 density of rational number인데 이런 거나 기수 이런 거 있죠. 다 전공 과목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과생이라면 대학교 때 가면 미적분학을 배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미적분학 내용이 아니라 그냥 수학과학 내용이에요. 수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을 제가 전공자 입장에서 쭉 보면 약간 뭐 뭐랄까, 그러니까 엄밀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또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배경 지식을 좀 도와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은 거고, 제가 국어 선생님은 아니기 때문에 이 지문을 그런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풀 수 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뭔가 지문 해설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처음에는 지식 없이 한번 풀어보세요. 국어 공부를 한다 하고 풀어보시고, 다만 나는 여기서 좀 이 지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것에 되게 호기심이 있다, 그런 지적 호기심이 있다, 또는 나는 수학을 좋아한다, 그런 분들께 보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의외로 이 지문을 통해서 약간의 좀 수학적 모호함 그런 것들을 파헤쳐보는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뒤쪽에서 내용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기 전에 수학적 개념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대각선도법을 보면요, 목표가 실수 집합과 자연수 집합 사이에 어떤 함수를 만들면 그 함수가 1대1 대응이 될 수는 없다, 그 뜻입니다. 그게 첫 번째 문장의 의미예요. 실수 집합과 자연수 집합 사이에는 1대1 대응 함수가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1대1 대응이 뭔지는 알아야 이거 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1대1 대응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수학에서의 1대1 대응 개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등학교 1학년 때 교과서에서 나오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을 것이라 믿습니다. 1대1 대응의 정의는 함수가 1대1 함수이고 동시에 치역과 공역이 같을 때, 즉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될 때를 말해요. 뭐 이 정도 개념은 여러분들이 예비 고3 또는 N수생이라면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문에서 두 번째 문장을 볼까요? 0과 1 사이의 모든 실수를 무한소수로 나타내고 나열한다. 자, 이 부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사이에 조금 생략된 내용이 있어요. 자, 그게 뭔 소리냐면 분명 첫 번째 문장에서는 자연수 집합이 실수의 집합이니까 실수의 집합은 R이잖아, R. 대문자 R. 그러면 0과 1 사이에 있는 실수랑 실수 집합은 좀 다른 거 아니야? 그치? 이 비밀을 제가 먼저 설명하고 대각선 논법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칠판으로 되돌아와서 제가 칸토의 대각선 잠시만요. 네. 칸토의 대각선 논법의 목적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번에서 자, 이게 네. 끊길까봐 혹시 걱정이 되는데 끊기진 않네요. 자, 2번 보면 실수 집합 R이 왜 0,1과 1대1 대응이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자, 이 지문에서는 R과 0,1이 1대1 대응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참인지 설명해 주지 않고 있어요. 네, 너무 기니까 또 너무 수학적 내용이니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참이에요, 실제로. 왜 참인지는 잠깐 이따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게 참이게 되면요, 우리가
칸토의 대각선 논법으로 하고자 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자연수 집합과 0,1 사이에 1대1 대응이 없다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산담 논법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R과 N 사이는 1대1 대응이 없는 거죠. 왜냐면 R은 0,1과 1대1 대응이 되는데 자연수는 0,1과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R과 N은 1대1 대응이 아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이거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파란색이 우리의 결론이고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결론이고 칸토의 대각선 논법은 자연수 집합과 0,1 사이에 1대1 대응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초록색 부분이에요. 그리고 빨간색 부분은 지문에 없어요. 하지만 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따지셔야죠. 저한테 지금 장난하세요? 실수 집합은 열린 구간으로 쓰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0과 1 사이 열린 구간과 1대1 대응이 됩니까? 못 믿겠는데? 라고 따져야 정상이죠. 자,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는 무한집합이 가지는 직관과 충돌하는 우리의 사고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한집합에 대한 엄밀한 정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만 저 내용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체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내용까지 딥하게 들어가지 않고 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좀 더 쉽고 친절하고 재미있게 설명을 드릴 거고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한 예시로 저것을 어쨌든 참임을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 함수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함수는 삼각함수네요. 그쵸? 삼각함수는 수학 1에서 배우죠? 그래서 수원에서 그리는 방식을 알려주니까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다고 가정하고 탄젠트 함수 그려놨어요. 주기가 2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에서는 제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을 그려놨어요. 탄젠트 함수니까 왼쪽 오른쪽이 이렇게 무한대 반복되겠지만 그걸 일단 제끼고 저 구간만 보겠다는 겁니다. 밑에 이게 0,1이 아니고 설명드린 대로 마이너스 1,1이에요. 자, 그런데 이 탄젠트 함수를 보면요, 제가 마이너스 1부터 1이라는 이게 정의역이에요. 왼쪽이 정의역이고 오른쪽이 치역입니다. 치역. R이라는 게 치역이에요. 저걸 이제 보여드릴 건데 왜냐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이 사이에 있는 임의의 x를 제가 골라도요, 그 x에 대응되는 y가 단 하나밖에 없죠. 그죠? 어떤 다른 x를 골라도 y 값이 나오는데 그 y 값이 되는 x 값이 얘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 단조 증가하고 있잖아. 그쵸? 수학적 용어를 쓰면. 그래서 이 함수는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를 이렇게 써요. 1 바 1 이렇게 써요. 편의상 표기를 저렇게 합니다. 영어로 1-to-1 펑션. 자, 그리고 치역과 공역이 같죠? 자, 이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는 얘기는 사실 저걸 증명하려면 조금 더 어려운 테크닉을 써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에서는 일단은 치역이 이렇게 합시다. 치역이 R이다. 이거는 동의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이 R이라는 치역과 1대1 대응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왜 전체 실수냐? 왜냐면 오른쪽 끝에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 왼쪽 끝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결국에 파란색의 모든 치역의 집합은 실수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1은 R과 1대1 대응입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을 보게 되면요, 똑같은 논리로 제가 0부터 1까지의 열린 구간에서 임의의 x 고르면 y가 존재하죠. 그리고 항상 1대1 함수로 대응이 되고 동시에 치역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열린 구간으로 잡을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오른쪽에서는 결론이 0,1이 마이너스 1,1과 1대1 대응이 되고요.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1과 R이 1대1 대응입니다. 따라서 결론이 뭐죠? 누구죠? R과 0,1도 1대1 대응이 된다. 그러니까 R과 0,1이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R에서 0,1로 가는 어떤 함수를 만들었을 때 그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게 된다는 뜻이에요.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것까지를 보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칸토의 대각선 논법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우리가 자연수에서 0,1로 가는 함수로 대신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연수에서 R로 가는 함수를 만들게 되면요, 이게 1대1 대응이 아니라는 걸 보이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돌려서 생각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죠? 돌려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0,1이 R과 1대1 대응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근데 보이고 싶은 거는 1대1 대응이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연수 집합에서 0,1로 가는 어떤 함수 f를 만들면요. 그 함수 f는 절대로 1대1 대응은 될 수 없다. 이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증명을 할 때 제가 귀류법을 쓸 겁니다. 그래서 귀류법이 뭔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 역시 고1 수학에서 배우죠. 그래서 알고 있을 거라 믿을게요. 그리고 제가 귀류법의 정확한 논리에 대해서 영상을 이전에 찍은 바가 있습니다. 바로 전 영상인데 그때 찍었는데 뭐 그 영상을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시고 그냥 귀류법이 뭔지 대충 알고 있다.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1대1 대응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1대1 함수여야 되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요. 제가 이거 반복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함수 f의 공역이 뭐죠? 0,1이죠. 그러면 내가 보이고 싶은 거는 어떤 이 함수의 f의 치역이 생기겠죠? 그 치역이 0,1과 같다라는 게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귀류법을 쓴다고 했죠? 자, 귀류법에 대한 설명을 일단 나중에 하고 f라는 함수를 어떻게 만들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제가 귀류법을 나중에 논의한다고 했어요. 그 귀류법의 논리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자연수 집합에는 1, 2, 3, 4, 5 이런 것들이 있죠. 자, 4까지만 써볼까요? 그러면 1을 어떤 숫자로 대응을 시켜야 되는지가 관건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자, 0,1 사이에는 소수가 있죠. 0. 땡땡땡 이런 소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소수 중에 이런 걸 뽑도록 합시다. A11, A12, A13 점점점 2는 A21, A22, A23 땡땡땡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대응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때 AIJ라는 애는 0, 1, 2, 3 쭉쭉쭉 9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소수를 예를 들어 0.4578 이런 소수를 만들었다고 치면 각 자리수는 그쵸? 요 첫 번째 자리수, 두 번째 자리수, 세 번째 자리수, 네 번째 자리수는 0부터 9까지 사이의 숫자 10개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치? 뭐 여러분들 이런 수수 봤어? 뭐 이런 수수 봤나요? 0.루트248 이런 거 본 적 없죠? 그쵸? 그러니까 소수 표현을 할 때는 반드시 각 자리의 숫자가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또는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난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있는데 소수라는 거는 말이야. 그쵸?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분수 소수할 때 소수인 디시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프라임 넘버가 아닙니다. 뭐 그 약수가 자기 자신이랑 1밖에 없는 그 2, 3, 5, 7 같은 소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분수 소수할 때 소수예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수학에서 이 소수에 대해서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라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선생님. 무한소수는 다시 순환소수와 비순환소수로 나뉘고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유리수 집합입니다. 비순환소수는 무리수 집합이죠. Q는 유리수를 나타내는 집합 기호예요. 그러면 이상한 게 있죠. 유한소수 예를 들어 8분의 1 이런 거는 0.125잖아. 근데 0.125도 분명히 0,1 사이에 있죠. 당연한 거 아니야? 0.125는 0,1 사이에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0.125는 이 중에 어디 있어요? 왜냐면 다 무한소수라며. 그치? 그럼 0.125는 유한소수인데 여기 어디 들어가냐? 자, 그 질문에 대해서 0.125를 적을 때는 0.125 0000000 이렇게 적는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즉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한소수 같은 것들도 이 중에 어딘가에 있다. 다시 말해서 0,1을 구성하는 모든 원소들을 이렇게 다 적었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자, 그랬을 때 제가 이 0.A11, A12, A13 이거를 F1이라고 잡고 이거 뭐 F2라고 잡고 뭐 얘도 보내고 얘도 보내겠죠. 그럼 의미의 K는 0.AK1, AK2, AK3 점점점 이런 또 무한히 표현될 수 있는 숫자로 대응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함수 f를 정의한 겁니다. 자, 이때 귀류법을 제가 쓰기 위해서 귀류법을 쓰려면 항상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만든 f가 1대1
대응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 그럼 쭉쭉쭉쭉 가다가 모순이 나오겠죠. 이게 우리의 목표야. 그치? 그거를 이제 볼 건데, 자, 일단 F가 1대1 대응이라고 가정을 하고 나서요. 2번 제가 Z라는 어떤 원소를 가져올 겁니다. 이 Z라는 원소는 0,1 사이에 있는 원소예요. 그래서 다시 써볼까요? 자, 어떤 Z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Z라는 애는 0,1 사이에 있으니까 당연히 0. 땡땡땡땡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0.Z1, Z2, Z3 땡땡땡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Z라는 것을 당연히 Z1, Z2, Z3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는데, 이 Z1이나 Z2나 Z3가 어떤 숫자겠죠? 똑같이 0부터 9까지의 10개 중에 숫자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그거를 정할 건데요. 이 정하는 방식을 어떤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이 칸토의 대각선 논법인데, 그 기발한 방식이라고 일단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이 기발한 방식을 사용해서 Z를 정의하면요,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 이 Z가 F의 치역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근데 F의 치역이 뭡니까? 0,1이죠. 왜냐면 F가 1대1 대응이라 가정했잖아. 그치? F가 1대1 대응이라고 가정을 한 이상 치역은 반드시 공역과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치역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모순이 되겠죠. 이 모순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 말은 어떻게 기발한 방법을 써서 이놈이 이렇게 되는지를 보이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기가 막힌 방법을 제가 소개해 볼게요. 이게 칸토 대각선 논법인데, 자, 예를 들어서 A11이 7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F1이라는 숫자가 0.764 뭐 이렇게 됐을 때 이 앞자리 숫자가 7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이상의 자리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가 됐든지 간에. 근데 일단 첫 번째 자리 수는 7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Z1을 뽑을 때 7이 아닌 애를 뽑는 거야. 예를 들어 5 이렇게 뽑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A22는 뭐 예를 들어 3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이번에도 Z2를 3이 아닌 숫자만 피해서 뽑는 거야. 뭐 1 뽑을 수도 있고 2 뽑을 수도 있고 뭐 6 뽑을 수도 있고 한데 뭐 2라고 해볼까요? 자, 세 번째는 똑같이 A31, A32, A33 땡땡땡 이게 F3이겠죠? 마찬가지로 A33이 예를 들어 4라고 해볼까? 그럼 Z3은 4만 아닌 애를 뽑아. 8 이런 거 뽑는 거지. 자, 이렇게 뽑게 되면요, Z는 F1이 절대 될 수가 없죠. 왜냐면 F1은 0.7 머시기잖아. 근데 Z는 내가 7을 피해서 0.5 머시기로 정했기 때문에 이 머시기가 뭔지는 몰라. 근데 일단 소수가 0.7 땡땡땡이 0.5 땡땡땡이랑 같진 않잖아. 그치? 똑같은 논리로 Z의 두 번째 자리 숫자와 F2의 두 번째 자리 숫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Z는 F2도 아니야. F3도 아니야. 그럼 뭐야? Z는 이미의 FK와도 같지가 않아. 이게 F의 치역에 Z가 들어있지 않다는 뜻이잖아. 그치? 어떤 F 머시기랑도 Z가 같지가 않다는 얘기는 Z라는 애는 F의 치역에 들어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에 의하면 1대1 대응이라는 가정에 의하면 F의 치역은 0,1과 같아요. 뭐지? 내가 처음에는 Z가 0,1에 들어가 있도록 이렇게 소수로 잡았단 말이야. 근데 결론이 Z가 0,1에 들어있지 않다. 이게 뭐야? 모순이잖아. 그치? 모순이잖아.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1대1 대응이란 가정을 박살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증명 끝났죠? 1대1 대응이 아니다라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이 바로 칸토의 대각선 논법이에요. 왜 대각선 논법인지 이제 아시겠죠? 여기서 이렇게 이 대각선을 피해서 A11 제껴서 Z1을 만들고, A22 제껴서 Z2 만들고, A3 제껴서 Z3를 만드는 방법이 칸토의 대각선 논법인 겁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Z는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소수 표현을 했다면 0과 1 사이에 있는 소수니까 0,1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치역에 들어가 있지 않게 돼. 이렇게 안 들어가 있다고. 따라서 내가 처음에는 0,1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자, 안 보이죠? 잘. 0,1에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그치? 0,1이 0,1이 아니라는, 이게 f의 치역이면서 이게 f의 공역이다라는 말이죠. 모순이 나오죠. 따라서 f는 1대1등이 아닙니다. 이게 칸토 대각선 논법이에요. 이제 여기까지를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한다고 노력은 했지만 여러분도 이거 보면서 더럽게 어렵다 이렇게 좀 탄식을 내뱉는 그런 소리가 모니터 너머로 조금씩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런 내용들은 그냥 호기심 삼아 들어보는 것을 권하고요. 저 지문에 너무 막 목숨 걸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 지문을 보면 사실은 좀 이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쉽게 바꾸고 너무 엄밀성을 강조하지는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R들을 무한소수라고 했죠. 근데 실제로는 칸토의 대각선 논법은 이 R1, R2, R3 이런 거를 1, 2, 3, 4, 5와 같은 자연수로 두고 오른쪽을 0과 1 사이에 실수 집합해서 가져오는 셈이라고 함수를 만드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11, 22, 33, 44, 55와 각각 다 다른 Z1, Z2, Z3를 만들어서 그 소수를 만들게 되면요. 자, 원래 목록에 존재하지 않는 무한소수. 다시 말해 0.A11, A12, A13와도 Z는 다르고요. 두 번째 놈 이거 F2죠. 이게 F2도 Z랑 다르고 F3도 Z랑 다르고 다 바꿔서 계속 다른 무한소수를 만들어낼 수 있대요. 따라서 0과 1 사이에 모든 무한소수를 나열했다는 가정이 잘못되었다. 이게 귀류법의 결과예요. 그래서 1대1등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런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 부분을 순수하게 글을 정말 잘 읽는다고 해도 찝찝함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문제는 맞출 수 있겠지만, 그렇죠? 제가 이 내용을 사실은 제 블로그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서 소개한 바가 있는데 이 블로그를 보면 대학교 수학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용어가 등장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 영상에서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100% 이해는 안 가더라도 그 다음에 이 글을 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증명 자체의 내용에는 별다른 굉장히 어려운 수학적 용어가 없어요. 제가 설명드린 거 그대로 다 녹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난 좀 지적 호기심이 있고 수학을 좀 사랑한다. 아니면 뭐 수학 관련돼서 세특을 써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